자, 다시 한 박수. 우선 되게 좀 저는 좀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자격이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앞서 말씀하신 분이 이제 워낙에 이제 좀 잘 말씀하셔서 저는 뭐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좀 드릴게요. 이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 업무 하고 있는데 전공은 토목 전공했고요.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정유사 다니고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건설 안전이니까 이제 건설 쪽 실무 업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조 공장에 다니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녹여서 이제 기술사 과목에 써야 되는 게 이제 이 시험의 준비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 비해서 실무 경험도 많이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제 요번 시험에 딱 정확히 60점 맞았거든요. 여기에 이제 아마 59점 몇 점 맞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마지막에 이제 선정 과정에서 제가 좀 더 운이 좋았다.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찌됐든 저도 요번 그 합격 발표 난 거 보니까 너무 적게 뽑아서 참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거 말씀드리면 제가 재작년 10월부터 해서 이제 1월 달에 시험 봤는데 이제 첫 시험에 57점 맞았어요.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었거든요. 야, 이게 3개월 공부하고 이게 57점 맞으면 이게 금방 되겠다 해서 두 번째 봤는데 59.5점 맞았어요. 그래서 야, 이게 금방 되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이제 절망적인 게 이 세상이 참 공평한 게 마지막에 이렇게 자만을 하니까 막판에 56점 이렇게 맞았어요. 작년 마지막 시험은. 그래서 이게 만만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다시 마음 잡아서 해서 운 좋게 이제 이번 1월 달에 합격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이제 과연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.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본인에 맞는 그런 공부법을 찾아서 계속 그 센스 유지하시면서 공부 지속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지방을 살아요. 이제 보통 대부분 공장들이 이제 정유사나 이런 곳들이 다 이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오는 것도 사실은 일이고 해서 윤리 교수님 이제 제가 한 3개월 다니다가 이 동영상 강의 좀 주로 반복해서 많이 들었어요. 많이 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 기본서에 충실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그시 많고 블로그 같은 것도 아마 기술사 이런 것도 운영하시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.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 보고 윌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정리하고 또 저보다 이제 훌륭하신 그런 블로거 아니면 또 유튜버 좀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공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좀 내가 이제 미약한 시공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에서 좀 착안해서 저의 이제 나름의 서브 노트에 옆에서 기재하고 첨삭하고 하면서 이제 저만의 뭔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사실 좀 재밌더라고요. 서브 노트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했고요. 공부는 보통 이제 퇴근해서 못하는 날도 있고 뭐 다들 똑같겠지만 주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 이제 주말에 많이 했고요. 주말에 이제 코로나 있고 하니까 이제 주말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주말에 좀 집중해서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. 그냥 참고 삼아 요즘에 좀 약간 제가 이제 4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약간 좀 추세가 변경된 게 법이 많이 바뀌어서 법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는 이제 안전관리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적게 나왔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안전관리론 같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이제 여러분들 다들 이제 어느 이제 현장이나 아니면 본사나 아니면 어디서든지 이제 경험 같은 게 많이 있으시니까 그 경험 등을 이제 녹여서 이제 본인만의 서브노트에 정리해서 준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
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제가 뭐 교수는 아니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 사례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. 그런 질문이었는데요. 네. 제가 칠판에 자기 글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게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. 아무거나. 이 정도. 글씨가 웬만큼 되잖아, 그렇죠? 처음에 하신 분도 글씨가 좀 되고 이분도 글씨를 상당히 잘 쓰시는 거죠. 그 글씨가 한 40% 정도는 점유하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글씨가 이 정도 되면 당연히 그림도 잘 그려요. 근데 그림에 그러면 답안 쓰시면서 2페이지에 그림 그렸어요? 그림은 기본적으로 그려야죠.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죠. 그림- 그다음에 3페이지에 책에 없는 거 썼죠. 현장 사례 같은 그러니까 것들. 3페이지에 책에 없는 걸 반드시 써야 돼. 특별한 비결은 없죠.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이준호 씨하고 이번 말씀하신 걸 보면 뭐가 있냐면 상당히 말을 잘해요. 언변이 있잖아요. 말주변이 있어야 돼요.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조금만 더요. 이렇게 돼요. 뭐냐면 1교시도 마찬가지, 2, 3, 4시 마찬가지인데 한 문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. 잘하는 거, 못하는 거.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못하는 것도 중요하거든. 한 문제 때문에 60.0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 없어요. 만들어지는 거예요, 이건. 그래서 한 문제만 잘 쓰면 합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문제를 이상하게 쓰면 합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의외로 뭐냐면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답을 순발력으로 쓴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. 자기가 준비한 건 의미가 없어요.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. 질문 하나. 네. 그 얘기를 지금 막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1교시가 12페이지고 이제 2교시부터 4교시가 이제 14페이지씩이잖아요. 하나도 그 남긴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쓸 만한 것들은 이제 동그라미를 시험지 받자마자 이제 하잖아요. 그거를 동그라미를 하면서 이거 내가 자신 있는 거 딱 2개 정도를 딱 고르고 그거는 무조건 2페이지 끝까지 다 썼어요. 그래서 이번 시험은 거의 한 줄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썼던 것 같아요.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2페이지랑 나머지 2교시에서 4교시까지는 단 한 줄도 헛되이 쓰지 않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다 썼던 것 같고요. 마지막에 4교시에서 제가 어떤 한 문제를 2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하다가 거의 한 3분의 2까지 다 썼는데 이게 원래 이제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 옆에 이제 한 5분 정도 이제 논술할 수 있는 1, 2, 3, 4 하면서 쭉 적어 놓고 그거를 이제 거기에 또 너무 시간이 허비되니까 써 놓고 그거를 이제 쓰거든요. 근데 윌리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가 이 내용을 쓰다 보면 그게 있었네 라는 생각이 쓰면서 이렇게 들리거든요. 그러면 1, 2, 3, 4에 이게 약간 남이랑 차별화가 되겠다라는 게 쓰면서 느껴져요. 그러면 여기 이게 5, 6, 7 다시 해서 쫙 써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좀 책 같은 거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요즘 건설 기술인협회나 이런 기술적인 그런 것들 있는 것도 그냥 저 점심 시간 같은데 이제 보면은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중에 쓰다 보면 희한하게 이렇게 약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서 그런 것들 고쳐 나가면서 내 기준에 맞는 순서와 순발 이렇게 생각이 문득 든 부분들을 고쳐 나가면서 순서를 변경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본인의 그 서브 노트를 완벽히 외워서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많이 읽어보고
정리하는 것도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